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AI는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는데 왜 어떤 AI는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지?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코딩 같은 분야의 발전이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분야보다 훨씬 빠른 것 혹시 느끼셨나요? 이 불균형한 발전 뒤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지금 AI가 얼마나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강화 격차라는 핵심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코딩과 창의적인 작업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이 격차를 과연 메울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AI 성능에서 나타나는 이 기묘한 격차. 지금부터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에 나온 GPT-5나 제미나이 2.5 같은 모델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 코딩 실력이나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능력은 그만큼 따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속도 차이가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 바로 강화 격차입니다. 강화학습이라는 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혹시 강아지 훈련시켜 보셨어요? 딱 그 원리예요. 잘하면 간식을 주는 보상, 즉 상을 주고요. 잘못하면 안 돼! 하고 벌을 주는 거죠. AI도 똑같아요. 이 상과 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바로 상이나 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으로 다음 시도를 더 잘하게 되죠. 이 단순한 과정이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수십억 번, 수백억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가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무섭게 똑똑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격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좋은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 사이의 AI 성능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현상, 이걸 바로 강화 격차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왜 코딩 AI가 글쓰기 AI보다 더 빨리 발전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이 격차가 왜 생기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코딩과 창의적인 작업인데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여기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코딩은 어때요? 코드는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에러가 나거나 둘 중 하나죠. 명확한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십억 번씩 테스트하면서 AI한테 상과 벌을 줄 수 있죠. 강화 학습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놀이터인 셈이에요. 근데 글쓰기나 그림은요? 최고의 시의 정답이 있나요? 없죠. 좋고 나쁨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해줘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2020년 말,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요. 그만큼 이 강화학습이 코딩 분야를 바꿔놓는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 개념이 코딩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격차가 꼭 영원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이 격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딩처럼 정답이 없어 보이던 다른 복잡한 분야에서도 이 격차를 뛰어넘으려는 아주 놀라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영상 생성이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사실 멋진 영상이라는 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픈 AI가 소라2를 만들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영상이 물리 법칙에 맞게 움직이는가 같은 객관적인 테스트 기준을 만든 거죠. 갑자기 주관적인 예술의 영역에 측정 가능한 정답 비슷한 게 생긴 거예요. 그 결과는요,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엄청난 품질 향상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창의적인 분야도 어떻게든 객관적인 평가 기준만 찾아내면 이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 실생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강화 격차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앞으로 어떤 직업이 AI에 의해 더 빨리 대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결과가 명확하고 성공과 실패를 딱딱 측정할 수 있는 분야일수록 강화학습의 힘을 빌린 AI에게 더 빨리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건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 데이터, 치료 결과,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 이 모든 게 굉장히 객관적인 목표잖아요. 여기에 강화학습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분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코딩, 그리고 영상 제작 다음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기술 중 무엇이 측정 가능해져서 이 강화 격차를 넘어서게 될까요? 그 다음 차례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분야일지도 모릅니다.